여러분,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작정하고 판을 깔아주는 기회의 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에 유례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터졌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이거 단순히 나라에서 예산 쓴다는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통째로 새로 사겠다는 선언이고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입니다. 이 150조는 네 갈래로 흐릅니다. 직접 투자 15조, 간접 투자 35조, 인프라 지원 50조, 그리고 초저리 대출 50조입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공장 지으라고 국고채 수준의 2에서 3%대 저금리로 돈을 쏴주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AI 분야입니다. 무려 3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150조 계획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투융자에 10조 원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AI는 지능 싸움 이전에 전기와 서버 싸움입니다. 수만 개의 GPU를 돌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그 센터를 시킬 막대한 전력이 없으면 AI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20조 원을 투입해 전력망과 전용 부지를 직접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지능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20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식이 AI와 완전히 다릅니다. 초저리 대출이 15조 원으로 압도적입니다. 왜일까요?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라인 하나 깔 때마다 수조 원씩 드는 머니게임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 돈을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대 금리로 15조 원을 밀어넣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물론 그 생태계의 소부장 기업들이 금융 비용 걱정 없이 초격차 설비 투자를 감행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모빌리티 분야 역시 15조 4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흐릅니다. 여기도 대출이 10조 원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공장 설비를 바꾸는데 수천억이 들죠. 이 10조 원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환 대출입니다. 부품사들이 신규 라인을 깔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국가가 저리로 떠안아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오와 백신에는 11조 6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출 7조 5천억 원과 직접 지분 투자가 공존합니다. 신약 개발은 10년 넘게 수익 없이 버텨야 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하죠. 정부는 저리 대출로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쏴주는 동시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나라가 보증한다는 신뢰의 낙인을 찍어주는 겁니다. 2차 전지 분야는 7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는 대출보다 직접, 간접 투자가 5조 4천억 원으로 70%에 달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단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중국의 파산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 기업들이 리튬, 니켈 같은 원소재 광산을 확보하거나 핵심 소재 기업을 M&A해야 합니다. 이 투자 자금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총알을 든든하게 장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 5조 1천억 원. 여기는 돈의 80% 이상이 지분 투자입니다. 왜냐고요?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의 IP, 즉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해외 자본에 통째로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작비가 없어서 넷플릭스에 무릎 꿇던 제작사들에게 국가 펀드가 직접 주주로 들어가서 돈 줄 테니 IP는 내가 가져라라고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드라마 한 편 찍으라는 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콘텐츠의 뿌리를 지키고 그 수익을 온전히 우리 기업이 가져가게 만드는 자본의 방패입니다. 항공우주와 방산에는 3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산은 국가 간의 신뢰가 전부입니다. 수출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기업의 주주입니다라는 한마디는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 강력한 신용보증서가 됩니다. 또한 항공우주처럼 20년 뒤를 보는 장기, R&D 분야는 민간 자본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주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수소와 연료전지 분야 3조 1천억 원은 지분 투자가 주력입니다. 아직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 민간 자본이 선뜻 들어오기 힘든 초기 단계죠. 이때 정부가 먼저 지분을 사서 여기는 우리가 보증하는 산업이다라는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해 국가가 먼저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장을 강제로 형성시켜서 민간 자금이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고도의 유인책입니다.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2조 2천억 원이 지분 투자에 집중됩니다. 무너진 원전 소부장 업체들 단순히 돈 빌려준다고 안 살아납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증자에 국가가 직접 참여해서 자본금을 채워줘야 글로벌 수주전에서 싸울 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국가 대 국가의 수주전입니다. 정부가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기술력을 국가가 100% 신뢰한다는 보증이며 이는 곧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2조 6천억 원은 차세대 공정 전환과 OLED 초격차 유지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봇 분야는 2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로봇은 80% 이상이 지분 투자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망한 작은 기술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인수합병하거나 덩치를 키워서 글로벌 챔피언으로 키워내겠다는 육성의지가 뚜렷합니다. 자, 11개 핵심 산업의 돈길을 다 봤습니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끝냈습니다. AI의 인프라를 깔고 반도체에 저리대출을 쏟아붓고 로봇과 원전의 지분을 국가가 사주는 이 거대한 흐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20년을 결정할 설계도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